1975년 미국에서 벌어진 패독 열풍은 마케팅 사상기이한 사례로 꼽힙니다. 게리 달이라는 인물이 고안한 이 상품은 해변의 돌덩이를 먹이도 주지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 완벽한 애완동물이라는 컨셉으로 포장해 판매한 것입니다. 1975년 크리스마스 시즌 단 한 달 동안 150만 개가 팔려나가는 상업적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1센트에 구입한 돌을 3.95달러에 판매해 무려 3,950%라는 경이적인 판매가를 실현했죠. 하지만 그 인기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품귀 현상을 연일 보도하면서 나만 못 사면 안 된다는 집단 심리가 자극돼 수요가 폭증했지만 출시 6개월 만인 이듬해 2월이 되자 상황은 급반전돼 있었습니다. 매장들이 판매 부진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시장에는 모조품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결국 대대적인 할인 판매가 시작되면서 그 열풍이 완전히 사그라든 것이죠. 한때 엄청난 부를 안겨준 이 돌덩이 사업은 오히려 창업자 게리 달의 인생을 파탄으로 이끌며 시장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펫록 이야기는 오늘날 월가의 전통가치 투자자들이 투기 현상을 비판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겨냥한 비판의 단골 소재가 됐죠. 비트코인 역시 애완용 돌처럼 실질적인 생산성이나 사용가치가 전무하고 오직 집단적 심리에 의해서만 그 가격이 유지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아무런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면서도 투자자들의 열광에 힘입어 천문학적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을 1970년대 돌덩이 열풍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비트코인에 대한 전통가치 투자자의 회의적인 시각, 그리고 이들이 던지는 관련 자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자산은 측정 가능한 내재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산이 배당이든 이자든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현금 흐름이라는 가치의 근거를 창출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이 정기적으로 나온다면 앞으로 창출하게 될 금액도 예상해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내재 가치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내재 가치는 예상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들의 합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예상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나누는 내재 가치 개념의 큰 틀에서 그 값이 제로입니다. 비트코인은 관련 산식의 분모가 되는 예상 현금 흐름에서 창출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할인율을 낮게 쳐준다고 해도 분모가 0이므로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통상 전통가치 투자자들은 내재 가치가 현재 시세보다 커질 때 투자 동기를 갖지만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산출 불가능하다 보니 투기 자산으로 취급받습니다. 금도 비트코인처럼 현금 흐름이 제로이지만 예외로 분류됩니다. 워런 버핏과 같은 인물은 금 역시 자체적으로 현금 흐름이 없는 비생산성 자산이라며 투기 자산으로 보지만 금은 산업용이나 장신구용이라는 내재적 수요 기반과 물리적 효용이 있어 비트코인과 결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죠.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다른 형태의 상품으로 가공하면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 누적되고 검증된 안전자산으로서의 기능 역시 금이 가진 차별성입니다. 전통가치 투자자들의 내재가치 제로 주장은 펀더멘털이라는 관점에서 일견타당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적 행동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현실에 대해서 말이죠. 내재 가치가 제로라지만 왜 비트코인 시장이 10여 년 동안 지속돼 현재 그 규모가 2조 달러를 넘어서게 됐는지, 그리고 또 왜 월가의 유명 은행까지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만드는 가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회적 합의가 불러올 가치의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고 회의론자에서 긍정론자로 전향한 유명 투자자도 있습니다. 바로 유명 매크로 투자자인 스탠리 프리먼 드러켄 밀러입니다. 드러켄 밀러는 2020년 11월 비트코인 소유 사실을 공개했고 이듬해 5월에는 더 일찍 사지 않아서 바보 같다고 느꼈다며 자신의 과거 회의론을 공개적으로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 비트코인에 대해 해결책을 찾는 문제라고 표현했었죠.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술을 먼저 만들고 용도를 찾는 본말 전도된 접근법을 가졌다는 겁니다. 드러켄 밀러가 비트코인에 대해 마음을 바꾸게 된 배경에는 이른바 86% 홀더 논리가 있습니다. 동료 억만장자 폴 튜더 존스가 자신에게 비트코인이 17,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떨어졌을 때 17,000달러에 샀던 사람들의 86%가 팔지 않았다고 하자 그 대목에서 전통적 경제 논리를 초월한 믿음 체계를 직감했다는 겁니다. 그는 한정된 공급량을 가진 자산인데 무려 86%가 팔지 않고 보유했다고 주목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화폐나 금처럼 집단적 신뢰가 가치의 핵심이 되는 특징을 봤다는 얘기죠.
회의론자들은 드러켄밀러의 발언에 대해 일종의 표본 왜곡에 기반한 일반화라고 지적합니다. 한 번의 상황에서 나타난 행동 패턴을 전체 시장의 지속적 특성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17,000달러에서 산 사람은 이미 극도의 확신을 가진 신념 투자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의 행동을 향후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패턴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86%가 한 번 극심한 하락장에서 버텨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죠. 개인의 재정 상황이나 규제 환경 변화, 기술적 결함 발견, 더 나은 대안의 등장 등 다양한 변수가 이들의 투자 심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에 따르면 비교적 신뢰의 역사가 짧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믿음의 연쇄에 기반한 자산이 아닌 이른바 닫힌 순환고리 속에서 구조적으로 기능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제도적 매장의 달성, 둘째는 경제적 가치의 확장, 셋째는 신뢰체계의 다층화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비트코인을 경제 시스템에서 의도적으로 제거하려고 해도 빠지지 않고 기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첫째, 제도적 매장은 비트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깊숙이 뿌리내려서 배제하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ETF 등을 통해 투자하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선택적 노출에 불과합니다. 제도화는 중앙은행의 준비자산 편입, 정부 연금의 의무적 배분 등을 통해 제거할 수 없는 인프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이 브레튼 우즈 체제 폐지 후에도 살아남은 것처럼 비트코인도 의도적으로 제거하려 해도 경제적 충격이 너무 커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가치의 확장은 현재 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하는 비트코인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실질적인 경제 활동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제 송금, 무역 결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담보 등 구체적인 용도에서 비트코인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단순한 디지털 금이라는 수식어를 넘어서 디지털 경제의 기반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신뢰체계의 다층화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한 층이 흔들려도 다른 층들이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적 신뢰, 경제적 신뢰, 제도적 신뢰, 사회적 신뢰가 상호 보완하는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이 더 비싼 값에 사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역전 현상에서 비롯돼 가치의 붕괴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회의론자들이 세 가지 조건의 달성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는 것은 각 조건의 달성 과정에서 비트코인보다 효율과 실용성 높은 대안이 이미 존재하거나 빠르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첫째, 제도적 매장 측면에서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개발 중입니다. 중앙은행이 굳이 통제 불가능하고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채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중앙은행의 준비자산 편입은 제도적 매장의 필수 단계이자 결정적 단계입니다. 둘째, 경제적 가치의 확장에도 의문을 던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국제송금을 비롯한 다수 영역에서 핀테크 서비스가 비트코인의 핵심 경쟁력인 속도와 비용 효율성을 안정적인 방식으로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셋째, 신뢰체계의 다층화 조건은 첫째, 제도적 매장과 둘째, 경제적 가치의 확장이 달성이 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도적 매장이 달성되지 못한다는 것은 제도적 신뢰가 없다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 확장의 실패는 경제적 신뢰의 균열을 의미합니다. 회의론적으로 표현하면 결국에는 기술적 호기심, 타인의 구매 기대 심리라는 두 계층만 남아 취약한 구조가 됩니다. 회의론자들은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일종의 고급 투기 자산으로 정착될 가능성을 봅니다. 한정된 공급량과 신념 투자자들의 강력한 지지, 또 트레이딩상의 수요로 인해 비트코인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하루아침에 시세가 10% 넘게 급변동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투기 자산이라는 프레임에서는 벗어나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죠. 실용성이 배제되고 상징성이 강화된 고급 예술품이나 희귀 수집품과 같은 경로가 현실적으로나마 지속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로 보는 셈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고급 예술품이나 희귀 수집품과 진입 장벽이나 가격 발견 메커니즘, 시장 성숙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말입니다.